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날이 좀 더워지죠? 날이 좀 더워지고 이럴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그 여름 관련 어떤 주식, 이래 사놓고 있으면 날이 막 폭염 더워진다 하면, 그죠? 속으로 더 더워져라, 더 더워져라. 내 주식 오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죠. 뜬금없이 뭐 K푸드 이게 강세를 띠면서 뭐 기존의 어떤 여름 관련 뭐 약간 종목들 갖고 있는 게 뭐 뜬금없이 막 올라요. K푸드 열풍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름 테마도 아니고 이거 뭐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뭐 SCD나 한 몇 개 있으니까 더워지면 더워져라 뭐 이런 마음으로 뭐 그냥 너긋합니다. 이게 주식쟁이의 장점 같아요. 그죠? 일단은 질문, 간단한 거 질문 먼저 이렇게 답변하고요. 금요일, 그죠? 금요일 시외에 어떤 철도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확 올랐어요. 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약간 어떤 그런 어떤 질문? 이런 거 있었죠. 그거는 이래 저도 보니까 그 우즈벡 철도공사와 그 고속철 그게 한 6편성 정도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한번 시외에 훅 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죠? 뭐 어떤 큰 어떤 공사 금액 뭐 크다면 크다, 작다면 작다. 약간 뭐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뭐 주식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고 뭐 추격은 저는 뭐 비추 뭐 그냥 이거는 일회성 뭐 어떤 이벤트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일 단조 뭐 이런 것도 철도 관련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그냥 뭐 들고 있다가 뭐 기회 주면 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죠? 묵은지로 묶어뒀던 그 사주산업 뭐 상한가가 어떤 거래 끝났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그죠. 막 오랫동안 묵혀놨다 기회 주니까 수익 보고 팔고 났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팔고 나니까 상가 갔어요. 수익 보고 나왔지만은 상가 가니까 왠지 속이 좀 썰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나 압시다. 이게 질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그죠. 상속 문제로 막 절대 저평가 아니면 회사에서 누르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사조 이 산업, 그러니까 사조 그룹 자체도 엄청난 저평가죠. 그 예전에 사조 산업을 산 것도 그죠. 자산, 전국에 땅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땅이라는 거는 그죠. 그 최초 매입가에서 이제 시세가 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자산이 한 4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놨고 그냥 막 미래는 막 이거 모르겠다고 묻어두는데 실제는 잘 안 움직이죠. 그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현대모비스 훅 급등하니까 갑자기 그죠? 정몽구 회장입니까? 명예회장 뭐 타계했다. 뭐 어떤 그런 이슈로 확 급등하듯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어떤 상속 문제 이런 거는 근데 뭐 사주 산업하고 그 계열사 다 같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간에는 어떤 K푸드 영향으로 뭐 급등을 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진실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기회 주시니까 뭐 매도했고 그러니까 그냥 그죠. 그걸로 끝내야죠. 내 주식 산 사람도 그냥 부자 되라. 이라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최근에 그죠.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K푸드 그리고 어떤 그 K뷰티 화장품 얘들이 엄청나게 막 시세를 뽑고 막 난리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좀 복잡하다. 약간 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좀 가미를 해봐야 돼요. 첫째는요, K푸드나 아니면 그 K뷰티 화장품 회사들은 오랫동안 장기 소외됐죠. 장기 소외. 야, 얘가 언제 올랐어? 화장품 하니까 저 코로나 이전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두가 화장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니까 최악이었죠. 그런 게 이제 오픈되니까 매출이나 뭐가 조금씩 올라가고 최근에는 K뷰티 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우리가 팔린다. 근데 결국 또 이거 보면요. 물론 어떤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뭐 실리콘2 이런 회사가 어떤 바람잡이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 실리콘2가 막 계속 급등을 해요. 급등.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항상 그냥 어찌 보면 어떤 차트가 아니고 어떤 실적, 가치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관심 섹터가 아니었어요. 왜? 그 대장 역할을 실리콘2가 했는데, 물론 그 실리콘2가, 그죠? 뭐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공백기에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뭐 매출액이 막 급증을 하죠. 급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승폭이 너무 과도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흐름을 벗어났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제외. 이런 식인데 어쨌든 얘가 끝없이 오르면서 화장품 어떤 테마를 주도하고 있어요. 실제 대장 역할을 하죠. 근데 얘도 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한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이 한 7천억 정도 잡아요. 그리고 이익이 작년에 한 300억에서 올해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3조예요, 3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10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타 뭐 반도체나 뭐 다른 여타 종목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 뭐 그냥 화장품이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공백이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단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뭐 이 이면에는 또 보면요. 결국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어떤 중국산의 저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뭐 시세이도나 뭐 이런 아니면 뭐 SK2 이런 어떤 뭐 명품 화장품 고급 브랜드와 중국산의 어떤 저가 브랜드 이 딱 중간에 끼어 있었죠.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중국 시장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엄청난 어떤 그 히트를 쳤죠. 예전에 보면 어떤 뭐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한류 열풍 이런 거 기인하는 어떤 그 화장품에 특수한 어떤 그런 시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예 싼 건 중국산 아니면 아예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산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앞으로 화장품이 다시 중국 예전에 그 전성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뭐 그게 뭐 어찌 보면 시장의 평가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K뷰티 해가지고 확 오른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면요. 그냥 그죠? 뭐 어찌 보면 그냥 희망 고문 요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삭제하는 과정이다. 이래 해석하는 게 이거는 어떤 정치 문제니까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표현은 조심스러운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결국은요, 우리 뭐 K푸드나 아니면 뭐 K뷰티 이런 화장품이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중국을 삭제하는 이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안 하고 중국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수혜를 본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외에 물론 어떤 거 국위 선양 차원에서 우리가 품질 좋고 여러 가지 맛도 좋고 그런 식의 어떤 해석보다는
결국은 어떤 중국 죽이기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 중국산의 어떤 저가, 그죠? 화장품이나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좀 우회적으로 이 수혜를 보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화장품이나 어떤 식품이라는 게, 그죠? 결국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각각의 기호죠, 기호. 우리가 뭐 한때 외국 음식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해도 그 유행이 순식간에 막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조금 봐야 안 되느냐. 어쨌거나 뭐 지금 정시에 핫하니까, 핫한 테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죠? 대응을 하는 거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시장은 어차피, 그죠? 뭐 미인 고르기 아니면 뭐 테마 장세. 그 테마에 편성을 못하면 나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이미 올란 것을 추격 매수한다? 저는 뭐 그런 거는 무조건 비추. 차라리 그 안 사고 안 먹고 말지. 내가 이미 많이 올란 것을 목숨 걸고 들어간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그죠? 우리가 금요일은 세화 PNC 얘를 골랐는데, 뭐 시작가부터 너무 높게 출발하니까, 그냥 할 수 없죠. 그냥 포기합시다. 그랬죠. 근데 뭐, 그진 상한가 근접하게 폭등을 하고 하니까, 그죠? 약간 아쉽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 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안전하다 싶은 거, 종목으로 따로 찍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패스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래 보면요. K푸드도, 그죠? 처음에는 어떤 불닭볶음면, 얘가 확, 그죠? 불을 지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렇죠. 실제 뭐 수혜주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등 달아서 막 그냥 욱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가 어쨌거나 확산이 된다는 것은 뭐죠? 계속 테마가 돌고 하니까 요 정도 물릴 거 아니면 뭐 사놔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음식료 업종은요. 얘는 막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빛을 본 적이 거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짜배기 우량인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절대 저평가 영역에서 항상 노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올라도 PBR이나 뭐를 봤을 때는 고평가다 이래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약간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테마라는 건 뭐죠? 내가 한번 딱 물렸어. 여기서 그 테마가 딱 끝나는 시점에, 그죠? 잘못하면 내가 물려서 한동안은 계속 잠수 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약점이 있어요. 테마의 어떤 흐름은. 그래서 테마를 대할 때는 항상 소량으로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거죠. 내가 설사, 음식료가 계속 확산될 것 같아서 그동안 안 오른 종목을 하나 탁 샀는데 테마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다른 대장주들이 확 빠져. 그러면 나는 올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물리진 않아도 거래가 안 붙으니까 탈출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항상 소량으로 가능성이 있는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한 종목 그냥 몰빵 팍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다. 저는 항상 테마를 대할 때는 그런 식이니까 한 종목을 비중으로 왕창 싣고 이거는 자살행위다.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어떤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요. 이 K푸드가 가뜩이나 테마가 되어서 좀 불을 지피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죠. 등 따라서 불을 지피는 게 있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핫해지지 않을까? 이런 영향. 그러니까 금요일
금년 보니까 그죠. 그 앞전에 그 유럽에서 중국이 하는 어떤 수법이나 아니 행태가 크게 흡사해요. 이거 돈 되네 하면 나라에서 온통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을 주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왕창 공장을 지어서 그 시장을 막 잠식을 하려고 대들죠. 그러다가 안 되면 치킨 게임.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내 혼자 독식할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그죠? 그 LCD 중국산 때문에 도저히 생산이 없으니까 포기했죠. 태양광도 그랬죠. 지금 철강도 고전하고 있죠. 한때는 조선업도 뺏길 뻔하고. 계속 이 중국의 이 물량 공세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지금 전기차도 똑같아요. 유럽의 웬만한 항만은 중국산 전기차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팔리지 않은 중국산 전기차들이 온통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어째요? 그러니까 막 계속 덤핑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전기차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죠.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어떤 2차 전지 이런 거하고도 결국은 다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국산의 어떤 전기차 덤핑 이게 계속 때리니까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거는 묵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EU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죠. 더 이상 덤핑 못하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때요? 딱 눈치 보다가 유럽의 어떤 약점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하는 게 유럽은 그죠? 낙농업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1등이죠. 또 중국인 자체가 워낙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럽의 그 돼지 수입을 제거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너가 관세 폭탄하면 우리도 너희 돼지고기 수입 안 해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중국에서 조사를 하겠다. 우리는 조사를 하겠다.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또 중국에서 EU에서 계속 중국 전기차 때리면 가만히 안 있겠죠. 결국은 이제 유럽 돼지고기 수입 금지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주시장은 또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하면 선진 이렇게 대표적이고 그죠? 최근에 그 K푸드 그거를 여러 종목 이래 보다 보니까요. 그 유럽 아니면 미국 이쪽에서 우리 K푸드 어떤 농산물이 수입돼 갈 때는 그죠? 원래 우리도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는 농산물 반입 금지 이라잖아요. 각종 어떤 질병, 생태계 파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가공식품, 냉동식품만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요즘 어떤 각광을 받고 있어요. 라면을 비롯해서. 그게 이제 계속 어떤 시장에서 확산이 돼요. 근데 기존에는 라면에서 닭고기, 가공식품, 냉동식품 이래 됐는데 중국에서 막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나 이런 거를 문제시하면 그죠? 또 이게 확산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게 되면 선진 아니면 우리손 FNG. 우리손 FNG는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그죠? 한국 어떤 K푸드 이런 걸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매운맛.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같이 일종의 챌린지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중에서 삼겹살을 그지는 안 먹어요. 걔네들은 목살을 선호해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 이런 거는 그지는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안 먹는 그런 삼겹살 부분을 저가로 우리가 수입해 와서 또 우리가 먹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죠? 한국의 어떤 K푸드 이런 영향에 의해서
그 한국의 삼겹살을 뭐 어떤 불에 구워서 먹고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또 약간 챌린지처럼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싸서 이래 먹고 하는. 근데 자기들도 먹어보니까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불붙는 이런 어떤 과정에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손 FNG 얘는 그죠 그 삼겹살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봐서 삼겹살 통조림 요거 뭔가 좀 약간 기름지고 덩어리지고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전자레인지 돌리든지 해먹는데 어떤 뭐 통조림이니까 그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이렇게 쭉 먹으면 어떤 맛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의외로 약간 히트 조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일종의 어떤 그 해외 유명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국 음식 먹는 챌린지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뭐 삼겹살 통조림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막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손 FNG 얘도 일단은 뭐 간신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살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또 하나는 우리가요.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항상 좀 그 웃겨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어차피 이 돈이 몰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죠. 이 그 표현을 이렇게 걸러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냥 막 해버릴까요? 막방 하지 말라고 자꾸 뭐라 해서. 예, 이거는 뭐 그냥 표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무식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단순하게 막 질러대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었어요. 올해 지금 우리가 막 기온이 막 계속 높고 습하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라니냐가 올해는 뭐 발생이 될 것이다. 기승을 부릴 것이다. 막 유럽 각지하고 온데 막 예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 라니냐는 뭐죠? 라니냐는 그죠? 엘니뇨 말고 라니냐는 그 해수면 온도가 어떤 평년보다 낮은 상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 해는 곡물 작황이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곡물이 흉작이 되고 엉망이 되니까 곡물 가격이 확 치솟겠죠.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 음식료 업종은 어떻게 해요? 밀이고 뭐 가격이 전부 원가가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럼 음식료 업종한테는 대형 악재죠.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K푸드 테마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질러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라니냐가 발생해가지고 뭐 유럽에서는 곡물 가격이 초급등을 해서 원가 부담이 급상승을 하고 있다. 악재다. 이런 대형 악재가 눈앞에 있는데, 그죠? 눈앞에 있는데, 과연 K푸드 뭐 테마를 테마다 해서 막 지르고 안전하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라니냐가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고, 곡물 가격이 계속, 밀 선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K푸드 테마 해가지고 얘들이 막 이유도 없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는가? 그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K푸드 이런 거 크진 잘 언급을 안 하는 게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주시장의 테마는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시세가 나는데, 그런데 저는 라니냐를 걱정하고 국제 밀 선물 가격 동향을 보고 이래 보니까 이건 악재인데 음식료 가인 K푸드 이 기대감으로 얘가 계속 오른다고 이게 가능해?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죠 고리타분한 어떤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결과론이죠. 결과가 좋으면 다 용서가 돼요.
결과가 나쁘면 뻔히 보이는 수순인데 당한 너가 바보야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음식료 업종은 조심해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이제는 라니냐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뭐 많은 어떤 우리한테 또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런 걸 자극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요인 이런 걸로 또 대두될 거니까 어떤 K푸드가 끝나면 그죠? 그 다음에는 그죠? 차라리 어떤 뭐 라니냐 이쪽 관련된 테마가 또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뭐 그것도 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뭐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 저번 주부터 그죠? 막 저번 주가 아니고 막 요즘은 계속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자고 일어나면 다우 나스닥 보면 금리 인하 실망감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 뭐 어쨌거나 막 그죠? 미국은 그 점도표에 보면 그죠? 뭐래요? 올해 뭐 한 차례 뭐 그 정도죠. 결국은 이제 뭐 어쨌거나 그 금리 인상도 한 번씩 거론하다가 이제는 뭐 인상은 그냥 약간 인상에 대한 공포는 조금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금리 인하를 막 어떤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막 금리 인상 거론하고 이러하면 시장이 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그 ECB 그러니까 유럽 그 은행 그 ECB에서 그 금리 인하 단행했죠. 4.5에서 4.25로. 그전 한 2년 만에 내린 거죠. 그리고 유럽 말고도 보면 캐나다, 뭐 스위스,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그 시류에 그냥 휩쓸려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더 이상 독약 청정할 수 없다.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에 편승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시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덜었다. 동결 내지는 인하. 근데 이제 한 차례 정도. 과연 그 한 차례가 그죠? 우리나라나 뭐 이 아시아 국가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그죠? 우려스럽죠. 근데 또 보면 항상 금리 인하 이야기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죠? 이 정권 방송이나 어디 보면 온통 떠들어요. 습관적으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기술주, 바이오다. 열심히 떠들죠. 그냥 예전의 공식이에요. 예전의 공식. 유동성 장세나 이럴 때 예전의 공식인데 지금은요. 현실이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틀려요. 현실적으로. 그죠? 요즘 그 주식시장 툭 하면 하한가 맞는 거 뭐죠? 유상증자. 유상증자 떡 발표해요. 대주주는 제외하고 일반 주주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발표하면 막 급락하죠. 그런 것들의 대부분 뭐죠? 바이오거든, 바이오. 우리가 지금요, 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지도 않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미 검증됐어요. 뭐? 순도 99.9%가 사기였다고. 맨날 신약 개발이니 뭐니 떠들어가지고 성공한 건 뭐 있어요? 맨날 그죠? 유상증자. 1년에 한 번씩 유상증자 해서 생명연장. 그네들이 축제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주나,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는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지금도요, 뭐 기업들이 지금 파산 직전까지 가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런 회사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대규모 유상증자 때리는 거죠. 1,000억 때려서 100억, 200억만 유상증자 참여해서 들어와도 그게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막막 때려버려요. 그러면 발표하면 바로 한가.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금리나 수혜주니 어쩌니 열심히 주변에서 떠들고 하는 거, 그거 물론 그런 좀
그죠? 보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그런 채널,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금리나 수혜주라고 바이오, 뭐 기술주 이런 거를 막 떠들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현상이,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다?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면 올라가고 돈을 못 벌면 빠지고, 그게 원칙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코스닥은 뭐예요? 도박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금요일도 보면 그리드 위즈, 그죠? 그리드 위즈 상장을 했어.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 지금 보면 시총이 한 4천억 그 정도 되려나? 제가 봤을 때는 1,000억도 아까워요. 왜? 쟤보다 훨씬 좋은 회사들이 1,000억도 못 받는, 1,000억도 대접 못 받는 회사들이 널려 있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공모주를 도박판을 벌이면 개인들이 미친 듯이 그냥 달려들어요. 하다 스펙주가 들어와도 그 스펙주가 200%, 300% 급등을 하고 한 2, 3일 있으면 쫙 다 빠지고, 그죠? 이 정신 나간 도박판을 개인들이 계속 동참해줘요. 동참해주니까 어때요? 성공하니까 기관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야, 배팅해. 암만 비싸게 사와도 다 팔아먹을 수 있어. 계속 끝없는 반복.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예요? 계속 공모주에 가서 돈 다 잃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급은 계속 말라가요. 계속 안 좋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많은, 일부, 약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반기, 금투세나 이런 부담 때문에 돈을 계속 빼고 있어요. 금투세 이거 시행되면, 시행땡 하면 그때부터 파는 게 아니고, 큰 손들은 계속 지금부터 빼고 있다는 거죠. 아주 6월 달에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반기에 개인들이 한 3조 요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이요, 다 금투세 부담 때문에 미리 다 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사지는 않고 기회 있으면 그 돈을 빼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미국장이나 어디에 다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죠? 엔비디아 액면 분할했잖아요. 액면 분할하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알죠? 그 사상 최고가 계속 달린 거. 그 사상 최고가 달린 상태에서 액면 분할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거 막 사재낀 거예요. 저번 주만 봐도 한 5천억 정도 매수. 그죠? 그 돈이 어디 갔어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수급은 계속 꼬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개인들은 공모주 도박판에 계속, 그죠? 들어가서 돈 다 잃고 계속 그걸 반복. 그러다 보니까 또 그죠? 주식시장은 어때요? 지금 신용, 그죠? 20조 근접이죠. 20조 근접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들 신용이 많은데 그 정신 나갔다고 그걸 받아주겠어요? 절대 손도 안 돼요.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한때는 2차 전지 그죠? 난리도 아니었죠. 개인이 미처 한장을 했죠. 신용이고 몰빵. 그런데 지금 그 2차 전지 테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죠? 처참하죠? 결국은 그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금요일 날 한 5% 폭락했죠? 그것도 그 블록딜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블록딜로 10% 할인까지 해가면서 처분을 하겠어요? 주가 생각해도 비싸거든요. 돈 못 버는 업종은요, 결국은 다 몰락해요. 왜 우리나라 국장이 안 된다 소리가 나오는지 알아요? 결국은요, 다 조작질 때문에. 자격이 없는 무능한, 그죠? 대장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떡 차지하고 1위에서 10위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장이 계속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바이오가 그랬고, 그죠? IT 버블이니 뭐니 지나온 과거를 보면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애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될 때까지는요, 계속 흘러내려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은 2차 전지들이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얘네들이 다 탈락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대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다. 그죠? 안 그렇다는 거죠. 아직도 전기차 배터리 시리즈들이 또 택도 없는 바이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계속 엉망이죠. 거기다가 또 막 쓰레기 같은 공모주들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시가총액 말도 안 되게 막 부풀려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엉망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이 모든 게 뭐냐? 문제. 맞아요. 공매도 또, 그죠? 공매도 요거 하나, 질문하신 거 제가 까먹었어요. 공매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고 내년 3월부터 재개하겠다. 단, 공매도 상한 기간,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다 1년으로 똑같이 하겠다. 그래, 기울어진 운동량을 없애겠다. 그리고 시스템, 공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할까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누가 해요? 결국 각 정권사마다 다 해야 돼요. 걔네들이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온갖 핑계 대면서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공매도라는 거는 뭐죠? 우리나라도 공매도에서 차입 합법이죠. 무차입 공매도 불법이죠. 그러면 지금은 수기로 장부로 적어요. 손으로 그냥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나중에 뭔 일 생기고 뭐 감사 나온다 조사 나온다 하면 그때만 날 잡아가 대충 막 적어놔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걸려들면 실수했다 하면 돼요. 실수했다. 근데 전산화가 시키면 어떻게 되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시스템이란 게 구축이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하겠죠. 하기 싫겠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공매도 계속 빌려줘가지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그 밥숟가락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잘못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핑계를 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인력과 돈이 필요하겠죠.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돈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구조면 하겠죠. 근데 인력과 돈을 투입했는데 자기네들의 나쁜 짓 한 게 걸려드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는 거죠. 시스템 구축 불가능이라고. 야, 이거 시스템 구축 못한다. 끝까지 버틴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이 기관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1도 없어요. 왜? 뭐 정도경영, 개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공매도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제껴두더라도 지금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공모주 장난치는 거. 지금요, 공모주가 얘네들은 공모주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개인들이 미쳐 날뛰죠. 하늘 족족이 성공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포기를 해요? 계속 이어져요. 끝없이 공모주 도박판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히, 그죠? 세력이라는 게 기관, 뭐, 메이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2등, 3등 세력들도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장이 개판이야. 왜? 웬만한 테마 종목들은 신용이 넘쳐나고, 기관들은 내 공모주 도박판에 집중하고, 외인들은 선물 옵션, 대형주만 갖고 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계속 지켜보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2등, 3등 이 세력들이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공모주 도박판 만들어가지고 막 해먹는다 그거지. 그러면 너네만 해먹나? 우리도 해먹자. 그래서 한번 살살 건드려 보는 거죠. 이것도 건드려 보고, 이것도 건드려 보고. 그런데 뭐 건드려 보는 그게 신용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완전 쓰레기주 잘못 손댔다가 가격 급등하면 자사주 왕창 처분하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빵 때려버리든지 그래 되면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재무구조 우량하고 저평가대가 있고 개인들 신용 미수도 없고 딱 봤을 때 가장 깨끗하고 해먹기 좋은 게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무관심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K푸드 화장품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작품 되겠네. 물릴 것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안전하잖아. 이거 만들어봐. 뭘로? 그러니까 뭐 K푸드 뭐 아니면 뭐 K뷰티가 막 해먹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했지만요. 실제 제가 딱 느끼는 실질적인 느낌은 시장이 해묵자판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관들이 계속 공모주 사기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2등, 3등 군소 세력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그럼 우리도 해먹자. 우리도 해먹자. 왜 못해? 그래서 살살 건드려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단속도 안 해. 그러니까 나쁜 짓도 처음에 할 땐 겁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몰래 가서 살 훔칠 때는 겁나는데 하나씩 훔쳐 먹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제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막 박스떼기로 들고 나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요.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할애했던 테마, 개인들 신용미수가 잔뜩 몰려있는 테마,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돼요. 차라리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 그런 것들 적당히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돈은 되게 잘 벌어. 그죠? 그리드 위즈에 뭐 이익이 한 100억도 안 나요. 100억도 안 나는데 그 에너지 관리 용역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시총 4천억? 이런 것도 화려하게 성공. 그러면 야, 이런 회사 뭐 이익이 100억도 안 나는데 그 100억도 제가 봤을 때 밀어내기 한 거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 뭐 100억도 안 나는 회사 시가총액 4천억 개인들이 미쳐 날뛰는데 그러면 야 시장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게 200억 300억을 버는 회사들이 많다. 업종이 나쁘면 어때? 그냥 이거 해먹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하나씩 세력이 들어가서 그냥 막 골라 잡아. 그럼 막 매집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순서가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 막 떠요. 화장품 급등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죠? 완제품 팔다가, 완제품에서 화장품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가면, 그죠? 그 화장품, 뭐, 포장지. 그런 쪽으로, 뭐, 한국 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장품, 그 포장 케이스. 그 한국 제주의 주력품이라고. 결국은 뭐 동해 유전 테마도 뭐 땅이 많으니까 거론될 수 있지만 화장품 뭐 포장지 테마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제지업종, 그죠? 제지업종 이런 업종들이 그 한동안 또 소외받았거든요. 또 이런 업종들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해요. 관심이 없어. 그래도 돈은 잘 벌지만 그래도 없고 완전히 바닥에서 막 세워라 내오라 하고 있죠. 이런 것도 해서 야, 이에서 화장품은 그냥 파냐? 화장품 케이스 얼마나 고급지게 고급 용지를 사용해서 판매하는데 수혜주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해먹기 나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어떤 하반기, 어차피 하반기는요, 금투세가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금투세라는 건 뭐죠? 대상이 상위 1%의 금수저죠. 상위 1%의 금수저가 어떤 종목을 사놨을까요? 걔네들이. 그죠? 중대형주, 아니면 테마가 형성됐던 이런 종목을 사지, 완전 바닥에 기고 있고, 뭐, 거래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사놨을까요?
걔네들이 뭐 화장품, 식품 이런 거 사놨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시장은 해먹자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그 중심의 제외사항은 금투세도 피해야 되고 신용, 개인들의 20조 신용도 피하고 이래저래 다 빼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오래 소외받았는데 좀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 하반기 되면 하나씩 전부 해묵자판으로 급등 나올 공산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런 관점에서 뭐 하반기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절대 그거요. 그 LG화학 이런 거는요. 손대면 안 된다 봐요. LG화학 그러니까 어쨌든 뭐 LG화학뿐 아니고 석유화학 업종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중동발 초대형 악재가 터져요. 전 세계가 탈탄소, 그죠? 탈탄소라는 건 뭐죠? 석유 쓰지 말자는 소리죠. 그럼 중동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석유화학 업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국발 철강, 배터리 피해야 되고 중동발 석유화학 업종 피해야 돼요. 얘는 당분간은 아예 안 보는 게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시황 이 부분은 뭐 적당히 질문이나 이런 거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죠? 다 드렸죠? 네, 그러면 뭐 그 화장품 종목 하나 이래 하고 뭐 종목, 그죠? 촬영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일 편히 쉬십시오.